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최근에 아주 통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늘 사람 무시하고 예술가 병에 걸려 힘든 일은 죄다 빠져버리는 손아래 동서의 비밀을 폭로한 일이었는데요. 거짓말이 일상에,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던 여자를 혼내주게 된 사연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손아래 동서는 제게 첫 인상부터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여보, 재수씨 오늘 처음 봤는데 인상은 어땠어? 좋게 말하면 상견례 자리에서도 별로 긴장 안 하는 것 같더라. 사람이 아주 여유롭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어떤데? 당신 사람 참 잘 보잖아. 만약 도련님이 나한테 미리 보여주셨으면 반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뭐 무던하게 대하는 것 같던데 당신 마음에 뭐 걸린 거 있었어? 뭐 당신도 두 눈으로 다 지켜봤을 텐데 내가 굳이 짚을 필요가 있을까? 도련님이 수저 식탁에 다 놓는 동안 도도하게 앉아서 물만 홀짝이고 있던 걸 굳이 말해야 해? 아님 도련님이랑 내가 고기 굽고 있는 동안 젓가락 놀리면서 고기만 집어 먹었던 거? 유학도 다녀온 피아니스트라 그런지 뭔가 좀 사람이 도도하기는 하더라. 그 부분이 나도 사실 궁금한 게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피아노 치고 공연 다니고 그러지 않나?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하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아, 그거 당신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안 그래도 얘기 나왔었던 거야. 아빠가 단도직입으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해서 관객들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후황양성하는 게 더 좋대. 인생은 저마다 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소소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무대 나가고 그럴 실력이 없는 거 아니고? 유학도 갔으면 대학도 좋은데 나왔을 텐데 아깝지 않나? 보니까 어디 대회에서 대상도 타고 경력 나름 있는 모양이더라고. 어느 대학에 무슨 경력인지야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모르겠지만. 무슨 금싸라기 파묻힌 보물지도도 아니고 뭐 그렇게 꽁꽁 감추는지 모르겠네. 됐어. 그냥 내가 나중에 물어보든지 할게. 상견례 때부터 어딘지 굼뜨고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 보이는 손아래 동서였던지라 첫인상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좋지 않았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생신 때 제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네요. 은사님 딸이 곧 콩쿠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생일 선물만 남편 통해서 보내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자리의 얼굴은 한번 비춰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생신날 하루 전에 말하는 게 미리 말을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생신 당일 1시간 전에 말하지 그랬어? 형님, 저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편하게 해보세요. 대체 뭐가 불만인데요? 동서한테 내가 불만이 뭐가 있겠어. 끽해봐야 시부모님이 제주도 정도 가라는 거 고집 부려서 유럽 여행 갔던 것 정도 아닐까? 아, 맞다. 그래놓고 여행 선물 가족들 줄 거 아무것도 안 사왔던가? 부담 없이 신혼여행 가라고 시부모님도 나랑 남편도 100만 원씩 보태줬는데 말이지. 그거 뭐 대단한 돈이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멋 없으시게. 돈을 떠나서 기본적인 성의 문제 아닐까? 여행 신나게 즐기고 왔으면 적어도 생신날 얼굴은 비춰야지. 어떻게 된 사람이 받아먹을 것만 받아먹고 되돌아오는 게 없을까? 형님, 서양에서는 그냥 편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마인드예요. 뭐 챙겨드릴 거 생기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릴까? 저도 유럽 여행 처음이라서 즐기다 보니 정신없어서 그런 건데. 동서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외국 대학 다니고 무대도 여러 번 했다 하지 않았나? 그런데 유럽 여행이 처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서 여행은 처음이었다는 얘기죠. 혹시 형님,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야 뭐 동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정체가 궁금해서 그러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동서가 하는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대학 나왔으며 무슨 무대에서 수상했는지 좀 얘기해 줄래? 말해봤자 어차피 모르세요.
그래도 말해주는 것도 내가 모를까? 남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봐, 동서. 형님, 듣자 하니 고졸이라서 배움도 그렇게 길지 않으시다고 들었어요. 언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일 궁금해하지 말고 각자 거리 두면서 살자고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괜히 묶어서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라는 건 급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요. 와, 동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아무리 그래도 제가 형님만 할까요? 어머님의 생신 때 갑자기 빠지겠다는 걸 붙잡고 한 소리를 좀 하려고 했더니 또박또박 받아치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손아래 동서 때문에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그 뒤로도 동서는 가족의 행사며 명절이며 수시로 가짜는 핑계를 대면서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족들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못내 서운해하고 속이 상해하는 걸 느끼고 있을 즈음 저는 친구로부터 들어주기 싫은 부탁을 듣게 되었죠. 지영아, 네 손아래 동서라는 사람 말이야. 외국에 막 유명한 대학도 나온 피아니스트라면서 지인 찬스로 좀 어떻게 할인해서 우리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냥 네가 직접 가르치지 그래? 너도 소시적에 피아노 좀 쳤고 전공도 그거잖아. 나야 손 다 녹슬었고 외국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잖니. 무엇보다 우리 애가 엄마한테는 배우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친구 소원 좀 들어주라. 응? 이럴 때만 친구지, 계집애. 알았어. 대신 맘에 안 든다고 나한테 짜증내기 없기다. 내 동서 성격 엄청 더러우니까 네가 그건 감안하라고. 지영아, 원래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법이란다. 내 걱정하지 말고 소개나 해주렴. 그럼 너도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어머님이 피아노 있는 거 오랫동안 썼고만 있어서 연주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동서가 맨날 빼기만 하고 무시하는 게 보여서 내 마음이 다 안타깝더라고. 나중에 가족 모임 있을 때 연주할 수 있게 그럭저럭 내가 칠 수 있을 만한 거 연습해서 칠 수 있게 해줘. 가능하지? 그거야 뭐 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엄하게 가르친다고 짜증내면 안 된다? 동서 덕분에 어지간한 일은 짜증도 안 날 것 같으니까 가르쳐주기나 해. 나도 불쌍한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서프라이즈나 해드리게. 제 친구는 자식의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제1이었던지라 제 손아래 동서에게 피아노 과외를 꼭 받게 하겠다고 자꾸 요청을 해왔었죠. 마지못해서 피아노 연습을 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소개를 해줬는데 나중에 친구에게서 저는 이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네 동서라는 사람 말이야. 대학 정확히 어디 나왔다고 하셨지? 몰라, 그냥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하고 사람 무시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건 왜 묻는데? 애를 가르치시는데 손톱이 엄청 길고 네일도 하셨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손톱 항상 짧게 하거든? 내가 손톱을 짧게 해야 하는지 길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 손톱은 왜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연주할 때 다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하거든. 그런데 네일까지 하고 있으시니까 영 이상해서 그렇지. 이번만 그런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런 건지 영 성의가 없으시네. 동서 평상시에도 손톱 엄청나게 길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고 피아노를 잘 치기는 한다니? 내가 안 그래도 한번 시범 보여달라 요청했는데 컨디션 안 좋다느니 하면서 거절하시더라고. 말도 마. 남편이랑 서방님도 피아노 한때 배웠어서 시부모님 댁에 피아노 있거든? 그런데 어찌나 도도한 예술가이신지 그렇게 요청해도 피아노 한 번을 안 친다?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동서라는 사람 좀 많이 이상한데? 유학 갔다 왔다면서 대학 어디 나왔는지도 말 안 해주고 피아니스트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무엇보다 연주하는 거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참 이상해서. 너 얘기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상하다. 동서가 일한다는 학원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조사해 볼래? 그러자. 내가 이대로는 찝찝해서 안 되겠어. 친구의 얘기를 통해 손아래 동서가 영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친구와 함께 동서가 일하는 학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동서의 이름을 대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교사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 학원의 격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유학을 갔다 온 것부터 피아니스트라는 것 모두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친구와 더 파보니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동서, 아니, 그년 그거 정말 제정신 아닌 년이더라. 왜? 뭐 새로 알게 된 거라도 있어? 자기가 못 가르쳤으면서 우리 애한테 괜히 언성만 높이고 기만해왔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흥신소 직원 고용해서 알아봤지. 전문가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대? 조사해보니까 그년 그거 유학은커녕 대학 간 적도 없고 피아노는 손에 댄 적도 없다더라. 미술학원에서도 유학파 사칭하다가 들통나서 쫓겨난 전과도 있더라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면서 유학파 피아니스트 행세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황당하지. 너 이거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경찰에 당장 신고해야지. 서방님한테도 알리고. 네 나름대로 가족 문제로 처리할 일이 있을 테니까 내가 일주일은 기다려줄게. 그동안 이 미친년 이거 저지른 거 다 까발리고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한다? 알겠지? 걱정하지 마셔. 믿고 보고나 있어. 저는 친구에게서 받은 증거들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를 폭로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때문에 받은 모멸감이며 인신공격이 너무 화가 났었기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까발리는 게 최고의 복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에게서 진실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절이 되어 가족이며 친척들이 모이게 되었기에 제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늦어? 명절 음식 안 할 거야?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자꾸 요리 못하는 저 끌어들이지 마시라고요. 그딴 건 주부인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가족 행사 중에 좋고 편한 것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동서. 아니, 형님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씀하세요. 피아니스트 손으로 어떻게 반죽 만지고 물 묻히면서 요리하냐고요. 형님은 식칼로 종이 자르세요? 세상에는 적재적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안 하시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는 거죠.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좋고 편한 것만 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죠? 그런 거면 제가 동네에서 학생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하겠어요? 그냥 투어 다니면서 무대하고 명성 얻으면서 편하게 살지. 안 그래요? 하여튼 가기는 갈 거니까 자꾸 사람 짜증나게 재촉하지 마세요. 그래,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편하게 쉬고 있어. 대신 앞으로 절대 후회하지 말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 어쩌실 건데요? 명절 때 시부모님의 집으로 일가 친척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먼지만 쌓이고 있는 피아노에 손을 올려 그간 친구에게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열심히 배워놨던 피아노 곡을 연주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는 곡으로 문외한인 제게는 어려운 곡이었지만 친구의 도움을 통해 익힐 수 있었죠. 연주를 끝내자 친척들이며 시부모님, 남편 할 것 없이 다들 놀라서 저를 보기에 연습을 좀 했다고 말하고는 손아래 동서가 저보다 훨씬 잘 칠 거라고 말을 해줬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손아래 동서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면 컨디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며 가짜는 핑계를 대며 연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손아래 동서가 사실 피아니스트가 아닌 피아노 학원의 격리에 불과하며 학교와 경력 역시도 가족들에게 속여왔던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놀란 사람들이 이게 맞는 말이냐고 물어보자 손아래 동서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형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 저한테 조용히 말하면 될 일이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만드신 거냐고요. 동서한테 그간 기회를 준 횟수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 모른 척 좋게 갈 수도 있었는데 먼저 기회 걷어찬 건 동서지. 그래도 미리 말씀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갑자기 터뜨리시냐고요. 어라? 그런 말 동서한테 들으니까 나 되게 어색하다. 명절이며 가족 모임 때마다 힘든 일 좀 있으면 갑자기 늘 빠지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미리 말해달라고 사정해도 학원 일정이니 과외니 거짓말하면서 빠진 사람이 바로 동서 아니었나?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형님이 폭로한 것 때문에 저 남편한테 이혼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무슨 창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하지 않았어야지. 본인 경력도 아닌 걸로 주부인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막 대해왔잖아. 죗값 치르는 거니까 달게 받아. 야,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말 거야. 그 전에 서방님한테 사기 결혼으로 이혼당할 거나 걱정해 이년아. 사문서 위조해서 학력까지 속였으니 죄가 가볍진 않을 텐데.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어머머, 이러면 협박죄도 추가될 수 있는데 괜찮으려나? 야, 닥쳐. 닥치라고. 위장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뻔뻔하게 갑인양 굴어왔던 저의 손아래 동서는 결국 서방님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며 이혼을 당하게 됐죠. 그것도 모자라 이 일이 학원에 소문난 바람에 학원생들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아 해고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현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된 셈이죠. 이상으로 주부 일을 무시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이나 해대던 손아래 동서를 혼내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